결혼식을 해봤거나 또는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가 집안이 서로 뭉치는 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 역시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식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배워두려고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 자식이 결혼하고 싶다며 데리고 온 여자를 보니까 심란한 기분밖에 들지 않았어요. 뭐 저하고 같이 살 거 아니니까 아들만 좋다면 허락해주면 그만이긴 한데 문제는 첫인상이 너무 안 좋게 느껴진 거였죠. 집에 인사하러 온 거라 해도 예의상 어른이 이것저것 준비라도 한다면 도와줄까요? 라는 말도 할 법한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고 집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집이 전세니 자가니 그런 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당연히 자가지. 여기서 산지 오래됐어. 한 15년 됐나? 그래? 예전에 샀으면 많이 싸게 샀을 건데 지금은 많이 올랐겠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다들 올랐다고 하니까 올랐겠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괜한 말을 해봤자 제 자식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안 했죠. 이미 망가진 이미지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반대하지 않고 결혼하라고만 했어요. 어차피 저하고 같이 살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제가 판단하면서 아들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변 지인들이 가끔씩 며느리와 사위 흉을 보는 것을 볼 때마다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고 해도 결혼을 했으면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해야지 왜 흉을 보는 걸까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정작 제가 그 위치에 서보니까 왜 지인들이 그렇게 흉을 보고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전 지인들한테 새로 들어올 며느리 흉을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싫다고 해서 며느리 흉을 보게 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내 자식 결혼 보낸다고 하니까 주변 지인이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준 엄마는 애들한테 얼마나 해준다고 그랬지? 3억이라고 그랬나? 모은 게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줘야겠지. 그럼 여자애는 얼마나 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못하러 그런 걸 물어봐.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다가 된통 당한 거는 알고 있지? 준 엄마도 내 꼴 되기 싫으면 눈치 보지 말고 받을 건 확실하게 받아.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어. 괜히 돈 얘기하면 애들끼리 싸워서 파혼할까봐 그렇지. 그딴 소리 짓거리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바로 파혼 시켜야지. 준 엄마가 한두 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여자애가 화난다고 하면 그냥 냅둬? 이래도 고민이고 저래도 고민이네. 방법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 준 엄마도 내가 며느리 미워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거 아무리 용 써도 한 번 미운 애는 이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준 엄마는 나처럼 살지 마. 괜히 돈 퍼주고 마음고생만 한다니까? 그래, 생각해줘서 고마워. 걱정이 많이 됐죠. 저 역시 아들 둘만 키우던 엄마라서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주고 싶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장가 보내서 착잡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려고도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싫은 티를 내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들이 눈치챌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따로 돈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물어봤자 분명 며느리 될 애한테 얘기할 게 뻔해서 상견례 때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다리던 상견례 날에는 제가 궁금했던 것을 하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금전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아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는 사돈의 말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들은 제 시선을 피했죠. 그러자 사돈이 한다는 말이 굳이 좋은 날에 돈 얘기할 필요가 있냐며 제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예민한 이야기를 꼭 이런 데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아드님한테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지. 대체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민한 이야기니까 이미 얘기를 다 끝냈으니 나중에 들으시면 알 거라고요. 저기요, 사돈. 사돈은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돈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사돈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걸 우리로 고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참 너무하시네. 내가 이래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돈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 분위기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겠어요?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해주시네요. 제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일 처리해줘서 오히려 고마워했겠네요. 뭐라고요? 그만하시죠. 애들 결혼식 때문에 만난 건데 이래봤자 애들한테 좋겠어요? 아들 생각해서 더 이상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웃고 있는 사돈도 며느리들 애처럼 똑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바보 같은 아들은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창피했는지 안 해도 될 사과까지 하면서 사돈한테 굽신대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아들이고 뭐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준비를 했길래 나한테 일처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쪽 집에서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 뭐냐? 나는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저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여자친구랑 서로 얘기를 끝내고 저쪽 집에다가 알려줬다는 거였죠. 그럼 저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우리 집 인사 끝내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할 거면 왜 엄마한테 결혼 허락 받는다고 온 거야? 그만 좀 화내. 엄마가 그러면 내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아까도 엄마 때문에 내가 대신 사과해줬으면 된 거지. 왜 엄마는 엄마만 생각해? 너는 엄마 마음 이해 못하니? 엄마야말로 내 마음 좀 이해를 해줘.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나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다 이거지. 좋아. 내가 너한테 3억 준다는 거. 그거 안 주는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됐지? 치사하게 왜 그래? 치사해? 너가 받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퍼주는 게 당연하다 이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말해봐. 너네 둘이 알아서 다 했다고 하니까. 너가 모은 1억하고 내가 주는 3억 하면 총 4억 들고 가는 건데 걔네 집은 너한테 뭘 해준다고 그러니? 집 살 때 돈 보태준다고 그래? 아니면 혼수라도 어마어마하게 해온다고 그랬어? 집 사는 거야. 우리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현지가 혼수만 해오는 걸로 했지. 그래서 얼마나 해오냐고, 어? 얼마나 해오길래 너까지 엄마를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냐고. 현지가 2천하고 어머님이 1,000만 원 해준다고 그랬어. 어이가 없어서 그 집은 겨우 그거 해오면서 나한테 큰 소리 쳤다는 거니? 너도 문제야. 너는 그걸 알면서 내가 그 집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길 바랐어? 엄마가 좀 져주면 안 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아무리 너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런 결혼이라면 반대야. 뻔히 이상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올 판인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걔를 받아줘? 엄마, 그렇게 걔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너네들 돈으로 결혼해. 엄마는 너한테 주기로 했던 돈은 절대로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참다가 폭발한 거였지만 아들은 제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보다 돈을 안 주는 것을 더 걱정하는 듯 했어요.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서 여자랑 통화를 하는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다가 저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는데 여자애가 돈으로 계산할 거면 차라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했다면서 제발 저보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다고요. 아무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지만 뻔히 문제 있는 애를 아들 옆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들한테 모질게 말했어요.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할 테니까 하고 싶으면 나 빼고 결혼하라고요. 다음날 상견례 때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얘기하던 사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도 뻔뻔하게 돈 때문에 이럴 거면 파혼하는 게 맞으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어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돈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도 그런 집에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생각 없네요. 그러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어제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더니 이제는 말이 좀 통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네 그러자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걱정돼서 한마디 해주겠는데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렇게 돈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면 댁 아들은 평생 장가도 못 가니까 적당히 손에 볼 줄도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한마디 해드릴게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쪽 딸한테 돈 아끼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딸도 시집 보내고 싶으면 수준에 맞게 보내세요. 아이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딴 망발을 하세요? 그 얼마도 못 주는 집안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웃기네요. 딱 수준 맞게 노시는 것 같은데.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어차피 엎어진 결혼인데 무슨 미련이 있다고 한마디만 하겠다더니 무슨 말을 그리 길게 하세요? 서로 파혼하자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애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뭐가 그리 미련이 많았는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마치 영화처럼 서로 도망가자는 말도 하더군요. 속상해도 저는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저 역시 아들이 괴로워하는 걸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속으로 시간만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버텼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 아들이 대뜸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고맙다고 한 거였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무섭잖아요. 저 역시 어제만 해도 힘들어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어른끼리야 파혼을 한다고 했지만 애들은 아직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애는 또 그걸 싫어했던 거였죠. 한동안 그걸로 밀당을 하다가 여자애가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다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집에서 돈 받아올 수 있어? 없어? 계속 얘기했잖아. 엄마는 우리 결혼 자체를 반대한다니까? 짜증나 진짜. 나는 오빠 말만 믿었다가 나만 개털됐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를? 오빠 때문에 나만 엄마한테 차 사주는 꼴이 돼버렸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차를 사줬다니?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오빠 때문에 돈 날린 거니까 오빠가 책임져. 너 설마 나한테 돈 없다고 했던 게 집에다가 차 사줘서 그랬던 거였어? 왜 그래? 언제는 나한테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며. 결혼만 해달라고 하더니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건 아니지. 나도 너랑 결혼은 하고 싶긴 했지만 솔직히 결혼은 너가 먼저 하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너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면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님한테 차 사줬다고 그게 아까우니까 나보고 물어달라는 게 말이나 돼? 오빠가 나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오빠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뭐라고? 너도 알겠지만 부모님끼리도 그렇고 너도 결혼 욕심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심적으로 힘들고 많이 지쳤던 아들이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알고서 정신을 차린 거였죠. 전 이렇게 아들 결혼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싫고 아들도 싫다는데. 더 이상 엮일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전까지는 파혼할 거면 파혼하라고 했던 그쪽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였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에 적극적이라서 이걸 한번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하고도 마지막에 대판 싸웠던 사돈이 될 뻔한 그 아줌마가 연락해 올 일이 없었겠죠. 무슨 말을 할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아들도 여자애한테 수시로 연락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딸내미한테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직도 자신이 원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섭섭지 않게 지원할 테니까 좋아하는 애들끼리 결혼시키자고요. 어차피 사돈도 애들 행복이 최우선일 거 아니에요. 저기요, 아줌마. 무슨 사돈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결혼 안 하기로 했던 거 벌써 잊었어요? 저번 일 때문에 그러신 거면 마음 푸시고요. 우리가 이래봐야 애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참, 늦게도 아시네요. 그리 잘하시는 분이 처음 본 저한테 그딴 소리나 하시는 건가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서로 좋자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요, 그쪽처럼 마음이 바다 같지 않아서요. 결혼은 원래대로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따님한테나 얘기 좀 전해주세요. 결혼은 틀렸으니까 우리 아들 그만 괴롭히라고요. 현실을 깨달았는지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이 파혼한 거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죠. 아들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느꼈나 봐요. 다음 연애는 이전하고 확실히 달랐거든요. 처음 만남부터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였죠. 물론 이전에 며느리 될 뻔했던 여자랑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 이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항상 웃음이 나오네요. 아주 복덩이 같아서요. 저는 요즘엔 아들 편은 하나도 안 들고 항상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도 저를 많이 따르고 잘 챙겨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 혹시라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게 꿈이라면 꼭 자식의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좋아해도 사랑의 눈이 멀어서 봐야 할 것도 제대로 못 본다면 그건 저한테도 안 좋지만 제 자식한테도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며느리라 하더라도 며느리라기보단 내 자식처럼 아낄 생각은 무조건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이라는 게 말은 안 해도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나도 대우를 받고 싶다면 항상 먼저 행동이나 말로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제 주변만 해도 고부 갈등은 물론이고 이혼한 가정도 많아서 볼 때마다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